여러분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명절 또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아마 가을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왔다 높고 또 아주 화창해서 너무나도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더 아름다운 우리 계절을 또 말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나도 그 계절이 이제 여름과 봄 또 가을의 계절 속에서 조금의 이제 그런 어떤 과거에보다는 좀 느끼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뚜렷한 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문화론 제3장 청소년 학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학교 문화는 학교 문화의 개념서부터 새로운 청소년 학교 문화를 위한 방안, 이 순서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학교의 어원입니다. 자, 학교의 어원은 학교의 어원은 라틴어 스콜레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그 유래가 된 것은 뭐냐면 이 한가라는 뜻에서 어떤 그런 그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어떤 학교에서는 상류층의 자녀들이 그 이 한가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양이라든지 체육 활동을 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초등학교를 놀이로 지칭되는 어떤 루두스라 이게 이제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랍 시대에는 이제 팔레스트라라는 어떤 그런 그 시민 신체 단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반해서 현대 학교의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학령기에 있는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이게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일정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교과 과정 그리고 시설과 설비 이거를 갖추고 제도 및 법규에 의해서 이 공교육을 수행하는 사회의 어떤 제도적 단위, 이 제도적 단위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학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오늘날에 이런 어떤 공교육을 담당하는 존속하는 어떤 사회적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는 배워야 하는 문화 이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우기 위해서 생겨난 어떤 이런 사회적 장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어떤 사회적 장치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학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의 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또 나눠서 규범적 개념, 기술적 개념, 창조적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의미가 다양한 것처럼 이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문화는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서 어떤 그런 이해된 여기에서는 어떤 규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신념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어떤 간섭 그 다음에 어떤 전통 그리고 어떤 그 습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역사적으로 전수된 의미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의 어떤 그런 개념을 여기에서는 어떤 그 다각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학교 문화를 이제는 규범적 개념, 기술적 개념, 조작적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범적 개념이라는 것은 학교 문화는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형식을 구성하는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서 학교 사회가 추구해야 할 어떤 이상적 규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상적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학교 문화는 어떤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적 준거에 비추어 오늘날 학교 문화가 어떠하며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학교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학교 문화는 구성원들의 어떤 삶과 경험보다는 어떤 외부의 사회, 그 다음에 문화적 증거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술적 개념으로서는 자, 학교 문화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런 어떤 문화 내용의 어떤 그런 체계적 측면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제 기술로 구성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어떤 현상 세계의 경험들을 조직하는 일련의 표준이나 어떤 의미 체계를 우리가 여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회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학생과 그 다음에 교사와 그 다음에 행정가 그 다음에 학부모이잖아요. 이들의 어떤 학교의 물리적이고 생태적 현상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개념화하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물의 어떤 가치의 위계를 매기며 판단하고 학교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어떤 행동의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조직하는 일련의 어떤 표준을 학교 문화라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기술적 이제 여기에서는 조작적 개념으로서의 학교 문화는 자, 대체로 여기는 뭐냐면 학교 문화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규정되는 어떤 정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구성원들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관한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학교 문화를 얘기를 하면 자, 학교 문화란 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기대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운영되는 어떤 관행이라든지 규범,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합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는 학교를 구성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집단들이 학교 안팎에서 교환하고 의존하고 갈등하고 협상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여기에는 이제 학교 문화다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 문화는 학교에 대한 어떤 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 기대, 평가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관한 어떤 관행, 그다음에 규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구성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집단들이 학교 안팎에서 여기는 교환하고 의존하고 갈등하고 협상하고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방식과 원리를 우리가 이제 학교 문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학교 문화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학교를 하나의 어떤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조직으로 보고 학교의 어떤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사회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접근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학교를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서 행위의 단위로서 그리고 관리 체제를 가진 어떤 사회 체계로 이해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학교를 하나의 문화 체제로 이해하는 입장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현대는 학교라는 것은 어떤 문화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문화 체제로 이해한다는 것은 한 집단의 인간이 여기에는 관여하는 어떤 모든 과정이라든지 사건, 활동 이 어떤 그런 어떤 총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의 문화 체제란 학급 문화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인 사람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물, 그다음에 활동 이런 어떤
문화적 요소들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어떤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과정으로서 이런 문화를 어떤 문화의 과정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화체계의 관점에서 여기 학교 문화의 구성원은 어떤 사물은 여기에서는 물질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질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어떤 건물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벽면 장식, 방음 장치, 칠판 이러한 어떤 학교 안팎의 물리적 환경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여기에서는 학교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과 교사와 또 어디가 있습니까? 교직원, 그 다음에 학부모, 행정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사물에서는 학교의 주변 환경, 학교 건물의 배치, 가정에서의 공간이요. 이런 체제 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기서 체제 내와 이제 체제 외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활동에서는 뭐 수업과 농담, 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장난, 질의응답,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체제 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학급의 어떤 학교의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서 활동, 놀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학급 경영,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징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화적 의미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교사간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점. 그래서 여기서는 체제 내에서는 교사간, 학생간, 상벌간, 수업간 이런 것들을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체제 외에서는 여기서는 학교간, 교육간, 뭐 직업간 이런 어떤 그런 교육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학교를 하나의 어떤 문화 체계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 학교를 구성하는 사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의미, 이러한 체제의 어떤 요소들이 하나로 이게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문화의 구성 요소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학교 문화의 형성 과정입니다. 학교 문화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아까 체제 내일 수도 있고 체제 외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첫째, 여기에서는 교육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학교 설립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대학 입시 준비 교육, 어떤 준비 교육을 최우선을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문화와 특성화 직업교육을 추구하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이 밖에도 어떤 특목고라든지 예술고, 대안학교, 이러한 문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는 어떤 그런 교육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와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이 교육 목표가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교 조직이 처한 어떤 특정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자, 학교에는 시골 학교의 문화와 도시 학교의 문화, 똑같이 어떤 교육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시 차이가 있고, 같은 지역의 학교를 할지라도 어떤 그런 계층,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학교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에 따른 영향이다. 특성에 따른 영향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집단이 이런 지닌 수업 목표라든지 행정 업무, 태도,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양상이라든지 보상과 승진,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 수용 정도, 이런 것들이 학교의 문화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이 구성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자, 학교 행정가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리더십 스타일, 이것들에 따라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학교 문화 형성에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학부모들의 어떤 관심과 참여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규모라든지 뭐 전통, 학교 급식, 급별 수준의 영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소위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와 신설학교의 어떤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기존적으로 여러 학교에 뭐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신설학교하고에는 여기에서는 보면은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급별 수준, 대규모,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 이거에 따라서 문화 간 차이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문화 형성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받아서 여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 문화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직 문화에 따른 분류. 자, 학교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육과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어떤 바람, 그 다음에 어떤 행동, 그 다음에 갈등, 이런 어떤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해당 학교만의 고유한 문화적 어떤 특징을 형성해 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문화적 특성은 학교의 총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어떤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학교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조직 문화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문화를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문화의 조직 분류는 누가 얘기했냐면, 여기에서는 슈타인호프와 오웬즈라는 사람이 이제 학교 문화를 집단 구성원 및 이들의 어떤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서 뭐 가족 문화, 그 다음에 기계 문화, 여행 문화, 공포 문화 이런 것들을 분류했는데, 첫 번째 가족 문화라는 것은, 자, 이 가족 문화를 가진 그 학교는, 자, 학교를 여기에서는 가족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역할과 의무를 여기는 성실히 여기는 수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장은 어떻게 돼요? 학교장 부모, 양육자, 코치로 여기에서는 이제 비유하고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계 문화. 이 기계 문화를 어떤 학교 문화에 이제 어떤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를 기계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추진력은 어떤 조직 구조라든지 그 자체로부터 나오지만 행정가는 조직 유지에 필요한 어떤 투입 제공 능력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이죠. 학교 조직 구조는 여기서 나오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학교 어떤 사회적 구조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가족 문화와 다르게 그 사명에 여기에서는 온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보호에 있다. 그래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어떤 기계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흥 문화라고 있습니다. 자, 여흥 문화는 학교를 서커스, 연회 등 이것들은 이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장은 어떤 면에서 여기는 서커스와 연기의 어떤 그런 연기 주임이다. 그래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여흥 문화고, 그다음 공포 문화는, 자, 학교를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전쟁, 그다음에 혁명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여기에서는 긴장이 가득한 이런 어떤 감옥과 같은 곳으로 여기에서는 묘사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장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학교장은 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만들 수 있는 이 군주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교사는 학교를 감옥으로 일컬고 소외되고 단절된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 문화를 우리가 가족 문화, 기계 문화, 여흥 문화, 공포 문화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를 하면 좀 도구적 차원에서의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에 따른 어떤 분류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까는 이제 조직문화에서 봤지만 여기는 이제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에서의 분류를 이제 여기는 누가 했느냐면 여기는 하그리부스라고 하는 학교 문화의 중액을 이루는 차원에서 이제는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는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을 어떤 교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적 차원은 학생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과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도구적 차원은 여기는 어떤 과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맞추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표현적 차원은 여기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지원적인 역할, 여기에서는 지원적이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관계를 중시하는 차원으로서 여기는 사회적 응집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그리부스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높고 낮음을 교차시켜서 이제는 5가지의 어떤 그런 학교 문화의 어떤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문화, 그 다음에 어떤 복지주의적 문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온실 문화, 그 다음에 생존주의적 문화, 효과적 학교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형식적 학교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학교 문화는 여기에서는 도구적 차원은 높은 반면에 표현적 차원은 어떻게 돼요? 낮은 면을 가진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과도한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직원과 학생 간의 이런 어떤 응집력,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응집력은 어때요? 약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여기에서는 학습과 관련해서 학교 생활은 조직화하고 질서화하고 그 다음에 계획화한다. 학교 생활은 조직화하고 질서하고 계획화하고, 이런 것이 형식적 학교 문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복지주의적 학교 문화입니다. 자, 도구적 차원은 도구적 차원은 어떻게 돼요? 차원은 낮고, 그 다음에 표현적 차원은 여기에서는 높다. 그래서 이 면을 가진 어떤 그런 이제 복지주의 학교 문화인데, 여기에서는 교사와 학생 관계는 어떤 비형식적이고 친구 같은 거예요. 친구.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문화는 어떻게 돼요? 관대하고 편안한 거죠. 편안한 분위기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아동 중심의 어떤 초등학교라든지 또는 어떤 보살핌이 중시되는 복지학교, 이런 어떤 그 학교가 편안하고 어떤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초등학교 어떤 거가 복지학교, 이런 측면의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복지적 학교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온실 학교 문화입니다. 온실 학교 문화는, 자, 도구적 차원은 어떻게 돼요? 도구적 차원은 어떤 높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이 동일하게 여기는 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 친밀함 속에서 학교 생활의 어떤 전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어떤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어떻게 돼요? 개혁자, 시험자로서 어떤 정열적이고 헌신적이다. 정열적이고 헌신적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넷째는, 자, 생존주의적 학교 문화다. 생존주의적 학교 문화. 자, 여기에서는 생존주의적 학교는 도구적 차원과 이 표현적 차원이 거의 이 둘 다 낮은 측면을 여기에서는 가진 형태가 이제 생존주의적 문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사회적 응집력이 어떻게 돼요? 매우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적 표현과 여기는 표현적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낙담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학교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격의 학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붕괴 위기가 있다. 붕괴 위기에 있다. 놓여 있다. 자, 5번째는 효과적 학교 문화다. 효과적 학교 문화. 자,
여기에서는 도구적 표현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현적 표현, 이것들이 모두 적정한 상태로서 어떤 여기에서는 적정한 상태로 인해서 여기에는 그런 것들로 어떤 묘사되다 보니까 이상적인 학교 모습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구성원 모두는 어떻게 돼요? 일과 여기 행동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높아서 여기에는 이 기대에 충족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어떤 지원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효과적 학교 문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도구적 표현이 높고 사회적 표현이 낮든가,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높고 낮고, 여러 가지가 어떤 다 낮고 높고 이럴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적 학교 문화가 실적으로 이상적일 때 이 학교 문화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일과 행동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높은 어떤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그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보면 다음에는 세 번째게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우리가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라서는, 자, 우리나라는 그 정진호라는 분이 주요 대상 간의 어떤 기능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학교의 문화를 우리가 세 가지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사 문화, 두 번째는 수업 문화, 세 번째는 학생 문화, 이거를 구분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교사 문화. 이 교사 문화는 교사와 교사 간의 어떻게 돼요? 교사와 교사 간의 문화다. 문화. 그리고 수업 문화는 교사와 학생의 문화다. 그래서 그리고 학생 문화는 학생과 학생, 그리고 여기에서는 학생 문화는 학생과 학생 간의 문화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진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민 교사는 교사 문화와 수업 문화는 여기 하나 더 틀어서 준거 문화다. 준거 문화. 그래서 교사와 여기에서 수업 문화는 준거 문화다. 준거. 그리고 학생 문화는 청소년 문화의 어떤 그런 하위 문화적 특성의 동시를 어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중적 문화고, 여기에서는 어떤 대한 문화, 반문화 뭐 이런 것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다중적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화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중거 문화, 이 중거 문화적 특성의 어떤 교사 문화와 그다음에 수업 문화라고 하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문화의 어떤 자유로움과 해방의식의 어떤 특성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식으로서 보면 청소년 문화는 학생 문화, 학생과의 여러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교사 문화와 수업 문화 외에도 연계를 주는 거죠. 왜? 학생 문화에 따라서 교사 문화가 또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연계를 주고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따라서 수업 문화도 어떻게 돼요? 가르치고 여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문화의 영향을 또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 문화는 어느 하나의 어떤 교사 문화라든지 수업 문화라든지 학생 문화, 이 하나로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교사 문화와 수업 문화, 학생 문화, 요것이 세 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이 수업 문화는 어떻게 돼요? 어떤 청소년 문화의 어떤 그런 자유롭고 그 다음에 특정적인 이런 어떤 문화를 이루어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교사들의 핵심 활동이자 주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수업이죠. 수업.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 업무,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교사 문화를 한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입니다. 수업. 자, 수업은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학업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대학 진학이라는 거대한 어떤 명제 앞에서 10대 전반에 걸쳐서 시험과 입시를 위한 어떤 도구적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수업 목표는 시험에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일정에 맞춰서 교과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과 교사, 학교장, 부모 모두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성장 세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있는 그대로 여기서는 전수시켜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교사는 교과서 내용만 잘 전달해 주면 된다는 의식이 평비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에 내재된 어떤 논리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사고의 즐거움, 그 다음에 심미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삶의 승화 욕구, 이런 어떤 가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뭘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단지 단답형이라든지 폐쇄형,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돼요? 간결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압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교사들의 수업 문화는 어떻게 돼요? 시험과 입시를 위한 어떤 도구적 문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도구적 문화. 여기는 도구적 문화. 자, 수업에 대한 어떤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수업을 교사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만큼 학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교사 자신에게도 만족스러운 수업이 가능하도록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괜찮은 교사,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고자 하는 포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냥 교육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도구적 면에서 보면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행정 업무에서 보면 두 번째 행정 업무는, 자, 교사들이 수업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수업을 해야 되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 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문서 처리와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인간관계를 떠나서 행정 업무의 왜냐면, 자, 학교가 이제 정부와 어떤 시행의 정책에 따라서 각종 어떤 행정의 컴퓨터,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이나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처리하고 합니까? 나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다 이제 교사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수월하는 면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 방법이 바뀐 것 위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공문 처리가 부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 업무에 대한 이 교사들은 매우 어떻게 돼요? 냉소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 업무를 소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상급 기관에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교사들의 행정 문화는 여기서 보면 어떤 형식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기준 양식,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준거 문화라고 한다. 준거 문화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자, 교사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교사는 학생과 그 다음에 동료 교사, 교육행정가,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 교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학생이죠. 학생. 상호집단하는 것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급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관리적 목적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근접성과 그다음 친밀함보다는 어떤 소원성과 그 다음에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직 사회의 어떤 동료 관계는 외면적으로는 평등한 관계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위계 관계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계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에 이제 우리가 이 학교 교사들을 이제 거기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여교사와 남교사, 그다음에 보직교사와 평교사, 기혼교사와 미혼교사,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 이 간의 서열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 상호 간의 어떤 무관심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교사 간에 어떻게 돼요? 긴밀한 상호작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 간의 어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서로 간에 어때요?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하려 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이런 특별한 관계를 제어하고는 그런 어떤 혼자 지내는 이런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교사들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다.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과 어떤 소원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고, 동료교사는 평등과 위계관계, 평등이지만 실제로 위계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육행정 학생과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보다는 학생들의 관계가 더 있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학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상당한 또 영향력을 또 학교에 미치고 있고, 또 행정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교육적인 면에서도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보고 이제 우리가 수업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어떤 분류에서 이제 표면적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수업 문화는 여기에서 어떤 수업 문화는 이런 두 가지 이제 중심으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표면적 교육과정은 자, 학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여기는 조직되고 가르쳐지는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교과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과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업 문화를 여기에서는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과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 어떤 것이 더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수업 과정은 두 개가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연중 배우게 되는 이런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여기에서는 뭘 보입니까? 학교의 어떤 그런 문화 풍토와 여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여기에서는 항구적, 이런 항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이런 어떤 학원 문화로 인해서 교사 중심의 어떤 주입식 수업 방식, 주입식 수업 방식, 그 다음에 경쟁적 동료 관계, 그 다음에 권위주의와 어떤 면에서는 위계 질서, 이거에 의한 어떤 면에서 보면 획일적 수업, 이 획일적 수업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뭐 교수 한 명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강의를 듣는 입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호 간에 어떤 그런 주장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대안들,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과정은 이 주입식 수업과 경쟁적 동료 관계, 그 다음에 권위주의와 위계 질서로 인해서 획일적 수업이 진행되어 온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만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학교가 다양화됐잖아요. 뭐 예술학교, 뭐 특목고, 그다음에 어떤 예고, 과학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는 거기에 따른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다 폐지하고 뭐 인문계 고등학교, 뭐 획일적인 어떤 학교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이런 어떤 특성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학교가 다양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획일적 수업보다는 이제는 어떤 창의적 이런 수업 문화가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기에서는 어떤 그 초등학교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분단 수업, 여기 분담 하나 이런 것들 분담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런 수업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학교들 보면 그 어떤 그런 그 팀이나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그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획일적 수업을 진행한 학교하고 이런 창의적 수업을 하는 학교하고는 질이 다르게 이제 나중에 되면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술 쪽에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이냐 그러면 이제 H대학이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우리가 이제 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실기를 했을 때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실기를 하다 보니까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자기 1학년을 지나서 2학년, 3학년, 4학년을 가면 갈수록 여기는 창의력이 없다는 겁니다. 창의력. 창의력이 떨어진다. 왜? 보고 그림만 그려서 그림 연습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림은 잘 그리는데 거기에 따른 창의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기는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6대 뭐 7대 3이나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뭐 이게 점점 줄어가면서 그다음에 5대5 뭐 하면서 거꾸로 가면서 지금은 이제 실기를 거의 안 본다 그래요. 왜? 실기를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기는 기본적인 거고 이게 1학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 이제 창의력이 있어서 이게 더 경쟁력이 있는 이런 학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실기 위주로 해서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을 뽑았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만 하게 되면 이제 그거보다는 인문계 학생들 위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창의력 있는 이런 창의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측면에 어떤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수업 문화도 이제 한번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교육 과정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해서 표면적 교육 과정과 잠재 교육 과정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필요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어떤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는 학생 문화입니다. 이 학생 문화. 이 학생 문화는 청소년 문화와 학생 문화가 있다. 그래서 학생 문화. 이 학생 문화는 자, 기성세대로부터 사회적 신분과 기성세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그 전수받은 여기는 어떤 중고 문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 문화의 어떤 하이 문화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청소년 문화로부터 비롯된 어떤 그런 대한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반대한 문화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생 문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유로움과 그다음에 벗어남으로 표현되는 청소년의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이 갈등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학생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딱 맞춘 이 틀에 맞춘 어떤 교육 과정과 교육 목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뤄가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틀에 벗어나는 이런 어떤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래서 여기에는 학교 내부에서 학교 내부에서 청소년 개인의 어떤 삶의 주체성, 그다음에 자율성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거죠. 이 자율성과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대안학교 같은 것들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존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활동했던 학생들이 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또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꼭 대안학교만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래 학교 구조 속에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은 어른이 생각하는 학교와 아이가 바라는 학교 사이에 여기에서는 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괴리감이 발생된다는 거죠. 괴리감. 괴리감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괴리감이 발생이 되고, 이 괴리감의 발생은 이제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격차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어떤 문화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세대로부터 오는 어떤 수용이라든지 학교 생활 양식에 대한 어떤 맞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어떤 학교 시설 공간 속에서 청소년 문화를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기성 문화 세대 속에서 학생 문화는. 그런데 학생들이 이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나 어떤 삶 전반에 대해서 불행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어떤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영위할 수 없다는, 여기에 대한 이제 학교 내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연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괴리감이 발생이 되고, 여기는 갈등 간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는 어떻게 돼요? 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학교의 어떤 자율성과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체성이 이제는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는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먼저 주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측면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또 학교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또 교사의 어떤 그런 교사권의 어떤 침해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가는 우리 선생님이나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에서도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군대는 어떤 면에서는 획일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명령 문화잖아요.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젊은 이 청소년들, 이런 어떤 학교 문화, 이런 어떤 청소년 문화 속에서 군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런 어떤 군인들이 이런 어떤 명령 문화에 잘 어떤 순응하면서 이뤄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살고 이런 거지만, 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현대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응을 못하고 이제 꼭 이거 적응을 못하면서 이제 이탈을 하고 탈영을 하고, 이런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또 발생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대 어떤 학교 생활의 어떤 그런 학교 문화, 학생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청소년 문화는 이제 또 학생 문화는 학교의 어떤 안에서 틀에서 이루어져 온 거라고 하면, 이 청소년 문화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이 이 주도권을 갖고 자유라든지 창의성, 그리고 역동성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문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문화 속에서, 그래서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뭐 동아리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학교, 그다음에 어떤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수련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뭐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학생들의 어떤 자유적이고 창의성이고 역동성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떤 지식의 전달, 지식 전달의 어떤 창구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학교는 어떤 학생과 교사와 그다음에 행정가가 있지만 학부모들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와 연계된 이런 어떤 사이클 속에서 이런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자율성, 이것을 통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 갈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꾸준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면서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을 참여시키고 하는 건 뭐예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학교를 운영한다라기보다는 학교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생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참여시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문화는 또 이 자유로움과 해방의식으로 무장하고 그다고 어떤 기존의 문화에 대한 반문화 혹은 대한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이제는 어떤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으로서의 학생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으로서의 어떤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으로서 학생 이런 어떤 인식 변화가 이제는 인식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인식 전환. 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학교가 더 이상 어떤 청소년 놀이로부터 어떤 그런 청소년으로부터 놀이문화라든지 여가문화 이거를 어떤 박탈하지 말고 융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더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어떤 그런 학교 문화, 어떤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그런 학생으로서의 어떤 인식 전환이 우리가 서로 이제는 학교에서도 우리가 학생들도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서로 간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로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구 조사를 통해서 학자들의 연구 조사 또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대안들이 마련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고 수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